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중국이 현재 이제 수출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성장 엔진을 찾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데이터 경제 그리고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소비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AI라든지 뭐 그 바이오 그리고 뭐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뭐 주시장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지만 예.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가 조정이 들어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지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내수 시장이 확보돼 있잖아요. 14억이라는 큰 인구의 가장 큰 자동차 시장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중국에 보니까 10대 도시에서 택시를 일단 자율주행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2,600만 대를 넘습니다. 물론 예. 세계 1위고요. 예, 예. 또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은 700만 대를 생산합니다. 네. 전 세계 점유율이 무려 30% 정도 되는데 이런 그 차량들의 흐름을 보면은 IT와 자동차 산업의 그 융합이 상당히 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중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자동차 무인 자동차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 업체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아폴로를 개발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이 베이징에서 3월 17일부터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이제 운전자 없이 달리는 택시가 네. 세계 최초로 출시가 됐고요. 그렇군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 부분들이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60제곱 그 킬로미터 안에서 현재는 열대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는 레벨 5 자동차들이 시험 운행 기간 그 구간만 하더라도 500km 제곱 킬로미터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좀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2030년도에는 레벨 6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술력이 좀 좋은가 봐요. 저희가 보통 이 자율주행 이야기할 때 늘 기술력을 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 속도라면은 그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는 10개 넘는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시범 그 스터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장수성 수조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29 제곱 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택시뿐만 아니라 소형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시뮬레이션 테스트뿐만 아니라 5G 통신망과 관련해서 주변 인프라 시설을 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무려 50개 차종들이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할 때 아주 간편하게 되고 있는데요. 앱을 통해서 그 택시를 부르면은 여러 가지 센서나 카메라가 장착된 택시가 바로 내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을 인식하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데 기사는 그 조수석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승차감도 기존 택시와 별 차가 없고 다만 내가 이제 설정된 택시 온도 그리고 음악도 취향에 맞춰서 미리 선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갓길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서 운전한다든지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를 다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택시 위에 커다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날씨, 비 올 때 그리고 연무가 낄 때는 운행을 못하고요. 이용 시간은 9시서부터 16시까지 그리고 정해진 노선, 그러니까 보통 한 3km 정도까지만 달린다고 하고요. 또 셔틀 버스가 그 주차되어 있는 버스 주변에 정차되고 있는데 운전
그 이용 요금은 무료라고 합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법규가 아직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베이징시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평균 18건 정도의 사고를 했는데 보통 17km 달리면 한 건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로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니? 급정차하는 앞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는데 옆에 사람이 있거나 자전거가 지나갔을 경우에는 미처 대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 시 S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뭐 크락션을 누른다든지 헤드라이트 키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다 관리하는 자율주행 1, 2단계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아직 4단계 수준이죠. 그러니까 운전 중에 스마트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러지만 가장 사람들이 빈번한 번화가는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4단계까지 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5단계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아까 말씀하신 수저우시 같은 경우는 역 주변으로 29km. 이 정도가 만약에 우리나라 적용되면 서울역 주변으로 29km 봤을 때 거의 수도권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아직까지는 뭐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속도라면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이 자율주행차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90% 도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10% 특수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차로가 있는 지역에서 그렇죠. 내가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회전을 끼어든다는 거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적을 울리면서 가면은 저쪽이 이제 멈춰 서는데 그렇죠. 중국은 그렇지를 않고 AI가 작동하다 보니까 사람을 위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동차의 그 흐름이 자주 좀 중단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들이 좀 더 수집이 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BAT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바이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폴로 고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배차 서비스 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개 도시에서 이제 3,000대 정도 택시를 좀 운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표준 전지 그 팩이라든지 전지 교환 스테이션 그리고 건전지 리스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이거와 관련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안에서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데 보통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지고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볼보하고 합작하고 있는 길리 자동차의 기커라는 그 브랜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제로백 하는데 전기 자동차가 무려 3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차다 보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여러 그 전기 자동차보다도 좀 프리미엄을 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배차 웹이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5억 5천만 명이 달하고요. 예. 1인당 배차 건수가 하루에 2,500만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이 기업이 2030년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무려 100만 대 정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5G 시대가 돌아오면서 그 데이터 통신을 많이 긁어 모으고 예.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네. 5G 그 통신망을 갖고 있는 중국 전역에 300만 개의 5G 기지국이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제 통신사들이 중국에서는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진짜 중국이 기술력을 입체적으로 집중 투입,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투입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정말 상용화하지 않을까. 이 자율주행차, 그죠?
그렇게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기회 같은 것들을 잘 포착해내야 될 텐데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중국에서는 10개 시범 도시에서 14억 인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원팀이 돼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해서 법 정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개선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제 네.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버전시, 그러니까 융합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네. 한국만큼 멀티태스킹이 능수능란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뭐 융합할 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하고 빨리빨리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일 처리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스마트 가전, K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단일 기기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기기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그렇죠. 갖고 있는 기업이 예, 많은데요.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고 네. 나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과 보안 기술도 갖고 있고요. 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계약할 정도로 실력도 갖추고 있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필수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달리는 차 안에서 그 유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주행과 관련된 그렇죠.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졸업 운전 기술, 그리고 K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터치 스크린을 줄 정도로 상당히 강한데 이것보다도 더 이제 발전될 수 있고 중국보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법은 인터내셔널 콕핏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층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고요.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레벨 4 이상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일상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동차가 단순히 달리는 기능이 아니라 중국은 지금 달리는 기능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융합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가면은 자동차가 나 얼굴을 인식해서 문을 스스로 열어준다든지 그리고 운전 중에 내가 심박수가 상당히 커지면 좀 경고를 해주는 이런 기능까지는 못 따라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능하고 있고요. 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준다든지 3D 멀티 스크린을 대용량을 카메라 유리에다 자동차 유리에다 보여줄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또 5G 이상에서는 고전략 소비라든지 리튬 이온 전지와 관련해서도 스마트 그릴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IT 산업에서의 어떤 고용 감소 소식이 이제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고용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기 메타 플랫폼스라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종업원의 13%인 11,000명을 고용을 해고했고요. 예. 또 지난 3월 달에는 추가로 10,000명을 해고시켰습니다. 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18,000명을 해고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9,000명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3년 이후에 직원 수들이 보통 1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 자연스러운 거고요. 특히 이번에 고용 해고자들을 보면은 엔지니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엘리트층인 저기 화이트 칼라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거와 비슷한데 왜 그런가니 고용을 해고시켰던 비용보다는 고용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보면은 노동자의 연간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공통점인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 속도가 고소득층보다 빠르고요. 고졸 이하의 임금 상승 속도가 대졸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블루 칼라 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용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고용 해고가 엘리트층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비관도 아니지만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고용이 산업 구조의 변화, 지금 이 자율주행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쪽으로 변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 고용의 연관이 바로 된단 네네. 말이에요. 세계 경제 후퇴를 피할 수 없다면 글로벌 자금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시장이 자금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자금도 모으고 신흥시장이 더 분배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 잠재 성장률은 경기가 좀 하락을 한다고 해서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집중됐던 자금들을 해외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계란을 그 한 바구니에 담았을 경우 같이 깨질 가능성이 큰데 네. 미국과 궁합이 좋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할 동안에는 최소한 떨어지지는 말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증시를 찾는 움직임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관계수죠. 그 가격 변동을 두 나라 간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동행을 하면은 저 포트폴리오 그렇죠.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증시와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호주를 보면 같이 동행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상관계수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리고 인도라든지 중국 쪽이 많이 떨어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쪽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투자 자금들이 신흥시장, 우리 시장으로도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뭐 정말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외면받았잖아요. 그죠? 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와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체제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가지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보고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움직인다면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뭐 중국 나아가서 뭐 우리 일본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봐도 된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투자 자금들이 같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미국 쪽에서 짜면서 이쪽의 그 자금 흐름이 이제 본격화됐다는 측면에서 뭐 미국 경제가 조금 위축이 되더라도 뭐 한국 경제 증시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뭐 새로운 기회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영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